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저는 부동산 공부 시작 3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저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절야광입니다. 부동산, 청약통장 다들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짠테크 전문가이고요. 작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피는 꽤 붙었을 거예요. 최근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반인이 부동산 공부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 9가지 단계에 대해 불인이, 즉 부동산 입문자를 대상으로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레버리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은 나쁜 거고 빚 없이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통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란 우리나라 말로 지렛대의 힘을 뜻하고요. 작은 힘으로 큰 거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본인의 자산에 대출을 합쳐 집을 구매한다는 개념이죠. 여기 불운이와 불인이가 있습니다. 불운이는 5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자본 2억과 대출금 3억으로 구매했습니다. 반면 불인이는 자기 자본이 2억이 있지만 대출이 겁이 나서 2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50% 올랐다고 가정해볼게요. 불운이의 아파트 가격은 7억 5천이 되어 2억 5천이 올랐고요. 불인이의 아파트 가격은 3억이 되어 1억이 올랐습니다. 취등록세,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해도 불운이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불인이보다 1억 이상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개념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무조건 대출을 땡기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항상 오른다는 보장은 없고요. 떨어졌을 때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핑크빛 미래만 생각하다가 하우스푸어가 되어 피눈물 날 수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두 번째 단계,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잠실 한강공원 인근에 있는 엘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겁니다. 19년 말 기준 엘스 33평 실거래가가 20억 정도 합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꿈이 크냐? 라고 묻고 싶은가요? 원래 자신의 드림 하우스가 있어야 부동산 공부를 오랫동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말 엘스 33평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8억대였습니다. 지금 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8억은 하죠. 목표가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동기부여도 생기는 법입니다. 부동산 공부가 지쳐질 때 거주하고 싶은 동네에 임장을 가서 목표를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는 부동산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 관심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도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즉,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당에 관심이 있다면 유래, 과천, 수원, 하남 등 인접지역까지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분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더 거주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것을 당해지역이라 표현하는데 전체 공급의 절반 이상 물량을 당해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열어보면 타 지역보다 당해지역의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당해가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모델하우스에 놀러가세요. 제가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3년 전입니다. 주말에 할 것도 없어 아빠를 따라 모델하우스에 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청약 계획이 없는데 왜 모델하우스에 왔냐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생각납니다. 모델하우스에 와야 종잣돈을 모을 동기부여도 되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정보도 수집된단다. 저는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봄에 당첨이 되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꼭 청약할 계획이 있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동기부여, 트렌드, 분양가,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장입니다. 트렌드는 아파트 트렌드를 말하는 것이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평형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잘 나가는 아파트는 조식 아파트나 전망대가 있대. 이런 게 커뮤니티 트렌드입니다. 아, 또 모델하우스에 좋은 점이 있네요.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절야광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항상 주변 시세를 확인합니다. 요즘 오징어 가격이 너무 비싸. 라면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뉴스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몇백원 몇천원 하는 물건의 가격도 관심이 많은데 몇 억짜리 부동산의 시세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죠.
저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설치해놓고 심심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일까? 생각보다 싸네? 주위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싸지? 또는 생각보다 비싸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분석을 해봅니다. 수시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관심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매도나 매수 타이밍 잡기도 수월하고요. 상투 잡힐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상투란 부동산 최고점에 집을 산 경우를 말합니다. 속된 말로 호구 잡혔다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 붙어있는 호가를 그대로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는 통계를 믿어야지 카더라 통신이나 시행사에서 배포하는 뉴스를 믿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다가 개털돼요. 6번째 단계, 부동산 책을 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부동산 책을 통해 전문가의 함축적인 지식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공짜, 중고나라를 통해 구매하면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죠. 갑자기 저렴한 본능이 튀어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저의 경우도 부동산 공부 초기에는 부동산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도 읽고 구매도 하고 회사 복지를 통해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 책을 읽었지만 그중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면 빠숑님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 책은 불인이를 위한 거고요. 무엇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즉, 어떤 부동산이 좋은 건가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빠숑님 블로그에도 양질의 정보가 많으니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번째 단계,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합니다. 요즘 유튜버 활동을 한 후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은 뜸하지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4개의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했습니다. 내 집 마련 스쿨, 아름다운 내 집 짓기, 부동산 스터디, 가밀 스윗 시티입니다. 카페별로 성격이 달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 집 마련 스쿨은 불인이에게 가장 좋은 카페입니다. 카페 회원들 중 무주택자가 많아 청약 정보가 많고요.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름집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중간 정도 회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3곳의 카페 중 회원 수는 제일 적지만 양질의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는 원래 부동산이라는 카페였고요. 회원 수가 100만인 대표 카페입니다. 일단 이곳은 다주택자 위주의 카페이고요. 정치적 성향이 강한 곳이라서 요즘에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밀 스윗시티는 제가 관심 가졌던 지역의 통합 카페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으니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쉽습니다. 4곳의 카페 중 한 곳을 추천한다면 내 집 마련 스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카페도 활성화되어 있고 무주택자가 많아 서로 응원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죠. 8번째 단계, 자투리 시간에 네이버 M을 활용한다. 네이버 메일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면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경제 M에 들어가면 꽤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만 볼 수도 있고요. 부동산 칼럼이나 매거진에 진짜로 고급 정보가 많아요. 출퇴근 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에 매일 30분만 읽으면 몇 달 뒤에 많은 지식이 쌓이겠죠? 마지막 단계, 청약 홈과 공고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투유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예요. 모집 공고, 청약 신청, 당첨자 확인 등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뭔 일이죠? 1월 말까지만 아파트 투유가 운영되고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홈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난 모집 공고 및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픈 준비 중이고요. 기능은 비슷할 테니 아파트 투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경쟁률을 통해 이 정도 분양가, 입지, 지역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커트라인은 발표나고 일정 기간만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예전 청약 결과가 궁금하다면 앞에서 말한 부동산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를 공부하는 정확한 방법은 청약 공고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몇십 장에 달하는 공고문을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정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보면 글씨는 작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부동산 공부만큼 중요한 게 초기 자금이에요.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아야 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약을 통해 초기 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스노우볼 효과 다들 아시죠? 돈은 점점 모일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로또나 비트코인 같은 일확천금이 아닌 저와 함께 짠테크로 절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무료로 저와 함께 재미를 느껴보시죠. 다음에는 제가 청약에 당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